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오늘 향 떠놓고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장이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뭔가 주도주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은 옆으로 좀 정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정말 한산하게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시장이 센 건지 약한 건지도 조금 헷갈리는 시장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대체적으로 조용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미장이 휴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쵸. 우리 시장도 조금은 쉬어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쉬어버리시고 놔버리면은 안 되십니다. 안 돼요. 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앞을 보면서 빠르게 또 전략을 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산타랠리 진짜 오는 거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어느덧 크리스마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타랠리 준비해 보시고요.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또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선물을 챙겨주실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가시고요. 또 2부 마지막에는 히든카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요.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동안 첫 번째 이제 사전 종목을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한 종목을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게임주 넷마블입니다. 네. 2745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사셨던 가격이 47,800원입니다. 네, 최근에 넷마블이 한 36,000원까지 바닥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도 수익권에 접어들었고 또 비중도 좀 되세요. 25%라서 10% 이상의 지금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중입니다. 게임주로 지금 큰 손실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랬죠. 그래도 우리 네. 시청자님은 매수 잘 하셔서 수익 잘 챙겨 가십니다. 게임주 이제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최근에 반등 나올 때 들어가셨고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들 분석을 하셨습니다. 거래량도 증가하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수익을 챙겨가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넷마블 어디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이 나는 대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송가람 대표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신작 모멘텀 이어질 것이다로 잡았습니다. 아주 있네요, 모멘텀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네. 이미지 AI 수혜. 이미지 AI. 여기 뭔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우선 송가람 대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모멘텀. 최근에 뭐 G스타도 이제 성공리에 마쳤고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G스타에서 성공리에 마쳤고 그리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런 게임에 관련이 있으신 분 그리고 관심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가서 굉장히 큰 즐거움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넷마블뿐만 아니라 크래프톤이라든지 기타 이런 NC소프트 등의 다양한 게임 회사에서 신작 기대감이 지금 가득해 있는 게임작들을 많이 선보였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게임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또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위메이드 관련해서 MMO 관련한 RPG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NC소프트에서는 신작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프로그램인 MMORPG도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작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발표를 앞둔 이후에 다시 한번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게임주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발표 앞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좀 더 바닥권에서 큰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병호 전문가께서는 이미지 AI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거 또 AI로 연기네요. AI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네. 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들어봤죠. 그러면 네. 이제 AI로 가장 빨리 이제 현실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산업 쪽이 물론 이제 챗GPT에서 지금 이렇게 플랫폼에 물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지도 그려주잖아요, 보면. 그렇죠. 이미지 빨리 그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산업에 파급에 영향을 미칠 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실제로 기업의 매출액에 비용에 영향을 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AI, 생성 AI 쪽이 게임 산업이 아닐까. 이렇게. 이 게임 산업이 구조적으로 이제 비용, 게임 개발하면 뭐 수백억씩 뭐 수천 들어가잖아요. 터지면. 다 들어가는 게,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게임, 이제 사가면, NC도 그렇지만, 엄청난 큰 빌딩에 전부 한 작업한 인력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증설이죠. 그죠. 노가다처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이 이미지도 다 그리고 하나씩 다 그려가지고 맞아요. 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을,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생성형 AI 쪽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기업들이 준비를 아직 뭐 강력히 안 했는데, 실제 챗GPT4 이제 4.5로 가면 게임 산업에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용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된 것을 이쪽으로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모바일 산업이 이렇게 게임이 부진하니까 네. 전부 다 고정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자가 사람을 나는 자르지 거잖아요. 않고, 그죠? 네. 매출은 좀 줄어드는데 안 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인력 확 줄이면 모르지만 월급은 자금에 차가니까. 또 다음 신작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생성 AI를 하면 거의 다 사람들 필요 없이 다 고용을 할 필요 없죠. 같은 비슷한 뭐 이렇게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그린다면 색칠을 한다든지 네. 그럼 이 색칠하는 것도 다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프로그램으로. 그죠. 그래서 단어 몇 이제 개 집어넣으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과거에 명화 같은 것도 이제 주면 그 비슷하게 바로 작업이 되자 순식간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게임은 그리고 많이 단순한 작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그래서 AI로. AI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이 나중에 보면 그걸로 실질 적용해서 매출에 비용에 이제 확실히 도움이 되는 회사들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관련된 기업들은 결국은 대기업 게임 대기업들, 네. 마인소프트라든지 이렇게 넷마블이라든지 뭐 이런 대다수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이 또 특히 카카오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엔 지금은 좀 빠른 느낌인데 그것도 모멘텀 아주 크게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분기 적자가 계속 나는 게 바로 이제 고정비 때문에 그런데요. 이 고정비가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이걸로 거의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매출액이 내년에는 조금 늘 거로 보여요. 그럼 지금 신작에 대한 뭐 별로 매출이 도움이 안 돼. 기존 거는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내년에 신작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년에 한 이익이 흑자 전환돼서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면 그러면 흑자 전환 되니까 흑자 전환 원년에 주가는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 턴어라운드 모멘텀. 그러면 올해 지금 11월 달에 올라간 주식들을 다 보면 게임주가 올라갔어요. NC는 30%, 10월 20몇 저가에, 네.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 20%, 넷마블만 50%만 올라갔어요. 물론 소형사 말고 여기 대형사 중에는. 그렇군요. 그래서 넷마블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년 신작, 뭐 NC도 그렇고 다 신작은 여러 개 있거든요. 맞아요. 다 비슷하게 있는데 그러면 특히 모멘텀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바닥에서 다 80% 빠졌습니다. 고점은 대다수. NC도 100만에서 20만 원에서 80% 빠졌고 이것도 82% 빠졌거든요. 네. 20만 원에서 여기 3만 6천 원 왔으니까 그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의 탄력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뭘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에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이 중국 사람이 중국도 게임이 자체 게임도 하고 우리나라 게임들이 많이 부진하거든요. 네. 신작이 이제 나 혼자 레벨업에 이제 어라이즈 이제 만약 TV 봤냐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럼 중국에 가서 그 게임이 좀 성공할 걸 보면 또 비용이 적게 들고 그 게임이 나오니까 신작이 그러면 그걸로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이미지 AI 쪽에 있고 생성 AI 쪽에 뭔가 준비를 잘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이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RPG 게임들이 네. 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AI로 적응할 수 있는 게 이쪽이거든요. MMO 뭐 이제 NC 이런 이제 리니지 게임보다는 이쪽이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이런 RPG 게임들 이게 좀 빨리 좀 단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계가 막 어쨌든 사람보다는 아직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저는 그 AI한테 몇 가지 단어를 주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금방 진짜 만들어요, 네. 거의 초단입니다. 맞아요. 순식간에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 이제 가지가. 데이터 네. DB화를 해놔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작업했던 그렇죠. 걸 모든 게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부적인 작업했던 걸 다 DB화한다면 그렇죠. 바로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딥러닝 해버리면 그죠. 원하는 게 금방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또 최근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게임 업계에 계속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죠. 네. 우리 한번 과거에 게임주들이 또 메타버스, XR, 뭐 NFT 이런 바람 불어서 날아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사그라들고 좀 조용한 것 같거든요. 게임주가 뭔가 새롭게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고 한 번 더 좀 훈풍을 확실하게 타려면 XR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또 모멘텀이 테마가 좀 한번 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XR이나 A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은 반드시 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에서 대부분 80% 이상 하락을 했지만 바닥권에서 거리대금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이런 신작 발표 기대감 이런 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이런 X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R이나 VR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 게임 성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중국에서의 판호 그리고 중국에서의 매출 증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바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할 점은 이런 모멘텀 외에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느 정도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크게 받지 않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X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승 모멘텀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X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VR과 AR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생활에서 크게 적용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슈가 있었던 메타버스는 이런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 공간이었죠.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불었는데 이런 2025년까지 300조 원 이상의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현재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신도 발달하고 있고 이런 5G 기술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AI 시장과 함께 이 메타버스 시장 함께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까지 이런 상승 모멘텀의 하나로서 우리가 꾸준히 봐야 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넷마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목표가 좀 높여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가격대는 뭐 손절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격대는 먼저 손절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43,000원대 이 가격대가 이탈이 나오는지 이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물대인 56,000원대 이 라인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기로는 두세 달 정도 보신다면 73,000원대 중기 라인까지도 우리가 꾸준히 끌고 가볼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께 궁금한 점인데 예전에는 게임주가 뭐 게임하면서 돈 번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게임주를 보다가 이젠 신작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3 지스타 이후에 뭐 신작들도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게임주가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포인트가 좀 바뀌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할 일이 게임했죠, 없어서 집에서. 집에 직구하면서 게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 같은 그 더 이상의 그런 게 오면 네. 정말 그걸 이 코로나 때 사상 고점을 게임좀 다 돌파할 거야 아마. 그러지 않고는 코로나 때 사상 고점 21년도까지 20년도 고점 21년 고점을 게임주는 돌파를 못하고 제가 20년 말부터 20년 초반에 네. 지금 게임주의 주가는 평생 그 사상 고점 돌파를 못할 거다. 코로나 뭐 25 뭐 아니면 코로나 27 오든지 게임사 입장에서 그런 우호적인 네네 환경. 그랬는데 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NC소프트 20만 돌파. 예. 그게 뭘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엔비디아는 $10,000는 간다. 네. 그럼 지금도 20대잖아요. 그렇죠. $10,000가 뭐 경이 넘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세계에서 경이 넘는 시가총액 없습니다. 없죠. 애플도 안 4천억 돼요. 정도 갔는데, 네, 4천조 정도는. 그게 뭘까 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일이 없으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럼 뭐 밖에 가서 일도 못하면 뭔가 도박을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앉아서 게임을 해야 되지.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뭐 제가 인조인간 시대 오면 사람들이 할 일로 기계가 아까처럼 AI도 막 AI 이미지 AI도 게임 다 만들고 사람이 게임에 한 인력도 다 어디 가서 뭐 하겠어. 노 실업자 재단이에요. 그럼 나가서 앉아서 뭐 사람들 옛날에 영화에 보면 막 날라다니고 인조인간 날라다니고 다니니까 밑에 저 지하에 인간들이 지하에 가 있어 있잖아요 다. 뭔가 다 네, 바뀐 그럼 거죠? 그 지하에 가서 뭘 할까? 앉아서 모바일 게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즐긴다. 되면 정말 게임이 엄청나게 돈 버는 그러지 그러면 또 세계적인 성장을 못 하니까 모든 산업이 성장을 못 하니까 성장 다 저성장 계속 나라고 빠지니까 세계적 몇 개 기업만 살아 있으니까 결국은 그 주식을, 주식도 골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올해 쏠림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미래 시대를.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뭐 지스타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뭐 별거 없습니다. 옛날 뭐 신작, 게임이랑 신작은 옛날부터 신작 기대가 올라가 그랬거든. 그건 정상적인 시장일 때. 그런데 지금은 넷마블부터의 모든 게임들, 그 게임사들이 20년도 폭등해가지고 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주식이 갔어요. 즉 강풍이 불어닥쳤기 때문에 그 강풍이 불어닥쳐서 그때는 조금만 해가지고 메타버스, AX부터 그걸로 게임만 해서 돈 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 됐죠. 안 돼. 우리나라에서 안 그거는 미래에 그리는 상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초보자가 워낙 동학계 워낙 많으니까 그냥 가기 원리하니까 전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기업이 좋다고 다 사고 했더 그래서 80% 빠진 거예요. 이게 정상화돼 내려온 거죠. 그럼 앞으로 신작 게임으로 하더라도 과거의 그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 당장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럼 2022년도 정도 일반 대다수 주식들은 2020 작년이죠. 네. 20을 계속 빠져가지고 거의 한 반타작으로 빠졌을 때 예. 그 이제 코로나 이전 다 되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전이면 요거는 신작 저째 27년도인데요. 그러면 20만 원보다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대 정도 20만 원 반타작이면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눈높이를 좀 낮춰야겠네요. 낮춰서 그 정도를 이제 고점에 생각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든지 기술적인 매매를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위메이더가 넷마블이 한 50% 올랐다 그랬는데요. 네. 위메이더가 90%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어요. 10월부터. 네. 그러면 위메이더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보면 위메이더가 40%가 RPG 게임이고 40%가 캐주얼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넷마블도 캐주얼과 RPG 게임 다양하죠, 대다 이건 라인업이. 모바일 쪽 대다 쓰고 위메이더는 뭐 모바일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결국은 AI 관련된 게 이미 사람들이 사놓고 장기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바닥에서.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11월 달까지 해서 11월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서 골라서 네네. 눌림 목적 조정받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괜찮다 그래서 저는 좀 높게 네. 목표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지난번에 NC소프트 20만 원 초반 왔을 때 제가 40만 원 정도 목표 100%는 간다. 게임주 최저가에서 시작하면 100%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위메이드를 33,000원이니까 100% 가면 6만 대 가면 팔면 되잖아요. 네. 한 달도 안 돼도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넷마블도 지금 36,000원이니까 이거 한 달 좀 지금 54,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 7만 원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7만 3천 원 잡고요. 네. 손절가는 뭐 4만 3천 원 정도, 62편 깨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렸고. 그래서 전체 기술적으로 봐도 거래가 여기 왼쪽에 보면 23년 9월 때 거래가 폭발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거래가 폭발하고 나서 항상 거래가 폭발하고 나서 이 추세로 계속 못 가면 이 저점을 깨버리는, 그래서 10월에 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 실린 거 지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으로 잘 간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유망 산업은 저는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이다. 2차 전지 양극재도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게임주를 원래 5월 때는 한 하반기 보고 게임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월 때 폭락해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더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없으니까 내년에도 유망 산업 중에 게임하고 인터넷 산업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11월부터 산 주식도 카카오라든지 대형주 중에 게임이 가장 괜찮아서 잘 올라갔어요. 그랬군요. 미리 보여준다 내년 장을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넷마블과 관련해서 한 분은 현재, 그리고 한 분은 미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합니다. 자, 둘 다 가지고 계시자라고 얘기하셨고요. 송가람 대표께서는 자,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셔서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 47,000원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에 AI를 조금 더 넣어서 목표가를 좀 더 높이셨어요. 73,000원, 손절가 36,000원입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과 송가람 대표님께 궁금한 내용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은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상황들 같이 보내주세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넷마블 때문에 나도 게임주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많아요, 네. 네, 이런 분들도 넷마블 보시면서 같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봅니다. 자, 짱구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올려주셨는데요. 16만 원에 사셨습니다. 네. 가격대가 마치 최근에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8만 원까지 최근에 9월에 갔다가 11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잠깐 또 16만 원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외국인이 살 때보다는 팔 때가 좀 많았던 게 수급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께서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왜 이렇게 길게 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름이 참 길죠. 입에 안 붙어요, 이게. 이수화학은 입에 참 잘 붙는데 그렇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저도 참 발음이 참 쉽진 않습니다. 네. 뭐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분할 상장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전해질 관련된 특화된 회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수화학에서 정밀화학 그리고 전고체 전지 소재 부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면서 설립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문화된 사업 분야를 나누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주목을 받았던 점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아니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액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지만 고체로 대체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 그리고 배터리 용량까지 이런 2차 전지에서는 배터리 용량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의 전지라고도 불리우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상용화는 27년 목표긴 한데
아직까지는 27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해질 전고체 관련해서 지금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상승 모멘텀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지금의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2차 전지 섹터 최근 흐름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를 빼놓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시장일 텐데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형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예수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인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로 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 바닥권이 잡히고 이 섹터가 좋은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올 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부분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일적 분할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계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장의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이런 급등 이후에 차례 실현 물량이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7만 원대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최근에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하지만 우리 시장 전체가 해외 시장 대비했을 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눌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3주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왔죠. 상승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런 하락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손절가를 14만 원 정도 짧게 잡으시고 여기에서 이탈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보유하신 가격대 17만 원대, 18만 원대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매물대 체크를 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테니까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네. 18만 원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우선은 보유하시고요. 손절가 14만 원 제시하고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십시오. 네, 다음 상담입니다. 폭주기관차님의 종목이고요. 네. 한미사이언스 살펴볼 건데요. 매수가는 34,300원이고 비중 9% 가지고 계세요. 제약주로 계속 가져가도 좋은 건지 가능하면 4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미사이언스 계속해서 좀 35,000원의 매물대를 좀 걸리다가 최근에 좀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4만 원까지 좀 더 가능성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36,000원대, 34,000원에 제약 바이오주를 사서 4만 원 보면 뭐 한 20%인데 저는 20% 보고 제약 바이오주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약하다는 거죠. 약한 게 이제 수익이 깨목을 한 거예요. 아깝지. 이제 왜냐면 펀더멘탈 일반 바이오 제약주는 네네. 실적이 뭐 잘 등락도 아주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게임주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2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거의 30% 반타작 낸 게 많아요. 네. 바이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한 방에 있는 것들 이제 있는데 그러면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고 모멘텀 가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가지고 최소한 50% 100% 먹으려고 내가 사야만 돈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저 게임주를 그냥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었다면 내년까지 거의 100% 먹거든요. 그럼 올해 바이오주를 바닥권에서 거의 먹으면 최소 50% 100%를 먹어요, 내년까지. 네. 이것은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역사가. 바이오주도 고점 대비 뭐 70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하로 오면 그냥 그 밑에서 이렇게 60, 70% 빠졌을 때 사놓고 있으면 그냥 100%는 그냥 먹어요. 그래서 주식이 왜 쉽냐면 이제 불량주, 부실주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나 한미라든지 한미약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이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가 고점이 최근 가장 큰 고점 이게 한미사이언스는 11만 2천 원이에요. 17년도. 그럼 11만 2천 원이니까 이거 6만 원 이하로 오면
반타적인데 이게 그러면 한 3만 원대로 17,000원대로 왔으니까 20년, 요 20년도 그거 빼고 코로나 때는 그거 빼고 저가는 28,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70%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3만 원대 사놓고 있으면 그냥 눈 감고 있어 6만 원대 가서 팔면 됩니다. 6만 원. 이걸 가만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보시면 다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래 실전해보면 이것은 심리적인 목표, 투자자의 심리들이 심리적 목표가 손절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 가면 이제 피보나치 수율이 자연의 이치예요. 네.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황금 비율. 황금 이게 3, 5, 8 이렇게 가듯이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러면 바이오주도 만약에 막 시세 가면 10배 가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도 갈 때 보면 일동지가 나타나요. 그 시대가 오면.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이런 거, 에코프로는 무조건 100배가 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양극 1등. 그럼 100배 가면 40만이고, 200배 가면 80만인데, 최장 아무리 많이 가도 400배 이상 못 가면, 그럼 400배 153만이. 이제 그 주식은 153만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400배 이상 한 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200, 300, SK텔레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 마찬가지듯이, 바이오주도 가면, 저점에서 거의 100% 내외를 가면 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닥을 알았다면. 이 바닥은 최근에 코로나 때 빼고는 이게 32,000원, 450 바닥이에요. 네. 그럼 32,000원, 6만 원 내는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6만 원, 그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서 나는 1년 정도 가서 내년까지 보고 가면 6만 원대 가서 팔면 되거든요.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이 목표가는 여기 나오죠, 그냥. 이 62평선 6만 원이고요. 월 장기적으로 평균 가격은 매물이 가장 많은 데가 7만 5천 원 정도, 8만 여기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 어떤 모멘텀 크면 7만 대 가지만 모멘텀이 안 커도 여기서 21년도 그 전에부터 내려가서 여기서 반등 실패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6만 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 차트를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여기 9월 요 실렸는데 거래가 실리고 나서 실패하면 밑에 저가, 그래서 지금이 저가인 거예요. 32,000이. 그렇게 또 게임주는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부터 공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게임주가 9월, 10월 공매도 더 들어갔다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공매도 수혜주가, 공매도 금지 수혜주가 바이오 게임이 들어갑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대다수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양극재가 공매도 수혜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막 들어갔었나,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카카오가 수혜주였거든요. 네. 그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요거는 길게 좀 가서 저는 1차 목표가 내년 6월까지는 4만 5천 원 목표가 드리고 그냥 5만 5천까지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로요. 네. 자,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큰 섹터인 만큼 네. 목표 수익도 조금 더 크게 잡아보시면서 길게 보자라고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지고 상승 모멘텀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늘 산 종목인데요. 네, 네. 에코프로 머티. 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와, 이거. 오늘 사셨어요. 예, 얼마에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매수가 어떻게 매수가는요? 되세요? 오전장에 상승했다가 예. 빠지길래 이게 저쪽 왔다 생각하고 한번 빌려줄까 생각하고 9만 1,000원에 들어갔습니다. 아,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100%요. 아, 그러시군요. 100%.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제 한번 잠깐 쉬더니 오늘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한 어느 정도까지 혹시 갈지 한번 생각했어요. 투자 오늘, 기간, 말씀하시죠. 예. 투자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한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10일 정도? 단기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맞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요. 기간은 뭐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을까 아니면 2차 전지 쪽을 보고 접근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개를 다 보고 접근을? 2차 전지를 보고요. 2차 전지를 보고 접근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섹터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지수 흐름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체크를 해보실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한다면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10일 정도 보유를 하시더라도 단기로 이 종목이 89,000원대, 88,0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실 때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차 전지를 보고 사셨으니까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장 흐름 살펴보시면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은 시장 속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본질 가치 대비해서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시장의 중심을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해보셔도 좋겠고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세가 어느 정도 끝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나온다면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상방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11만 원이겠고 그때 이후부터는 가격대가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00%시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88,000원이니까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 그리고 목표가 11만 원일 때 조금씩 익절해 가면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해결되셨어요? 네네. 네, 수익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창과 또 전화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균호 균호 매수가란 비중은요? 매수가 38,000원에 네. 100%입니다. 100% 담으셨구나. 요새 전화하시는 분들은 다 100%를 담으셨네.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럼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잘 수익 챙겨가고 계신 구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근데 또 파란불을 켜내서 대응 전략이 좀 급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그 산 거는 그전에 그 빨간 기둥 올라갈 때 38,000원 그 그러셨구나. 원전에서 샀었거든요. 네네네. 아, 네. 근데 저기 그때 매도를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토마토 저기 최병훈 전문가님 그 방송을 보고 네. 제가 좀 한지는 오래됐는데 공부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못한 것 오늘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동원 박사님 공부하는 게. 그 거기서 저 황소하고 그 곰 얘기 하시고 막 그러시길래 그거 듣고 이제 많이 이제 좀 깨우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한 최소한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보자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요. 그 전문가님의 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배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최명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아까 박사님. F1 멋지 사신 뭐 친구분 아니에요? 100% 사시네.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영등포입니다. 네. 항소곰 이야기 하셔서 언제든 배워야 산다 이제 저거 보시는군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차트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거래가 많이 실렸을 때 그 많이 실린 평균 단가를 내려오면 판산의 곰이 승리한 거죠. 예, 예. 그럼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고 아까 항소와 곰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항소 곰은 실체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농담인데요. 청사는 설거지하는 역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다른 사람은 이걸 막 일거투자 이걸 빠져나왔는데 나는 좀 거기서 내려오니까 5만 6만 9천 원 갔다가 4만 원 오니까 잠깐 사가지고 먹으려고 들어가는 이게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 자본주의는 한쪽에 돈을 몰아줘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부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다 70% 부가 들어갔대. 주식도 시장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온 줄 사면 난 설거지하러 가서 다른 사람 막 남은 거 조금밖에 10% 20% 잠깐 먹고 그거만 먹고 나와야 돼요. 정말 잘못하면 많이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듯이 이 주식이 이제 무슨 회사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AI 진단 솔루션 하는 회사잖아요. 예, 예. AI 하니까 나도 AI를 잡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AI가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를 알았던 분들은 올해 연초 2, 3월 달부터 엔비디아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때 관련된 주를 산다면 AI 관련된 주, 진단도 특히 진단이 빠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그러면 일반 병동에서 심장이 정지되는 걸 미리 예측하는 솔루션을 계약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갖다 놓으면 아주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쪽은.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중 AI 분야예요. 그러면 이 주식도 그러면 실제로 언제부터 갔을까요? 이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갔잖아요. 그럼 거래가 여기서 엄청 실렸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가 이 주식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지 2만 원대는. 그러면 5천 원짜리가 10배 가면 얼마 가요? 이런 것을 새로운 산업은 10배는 기본 갑니다. 산업이 엄청 커지는 산업은 100배가 가요. 1등주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AI 진단이니까 5천 원 저가만 알면 되는 거죠. 22년 저가. 5천이니까 10배가 5만 원 가는 거다. 그럼 5만 대 가면 팔면 돼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래가 실리는 첫 번째. 그러면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배워야 산다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렴하고 가야 되잖아요. 수렴을 계속 했네. 여기 5천 원대가. 하다가 보시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 가열권 들어갔네요. 거래가 여기서 실리잖아요. 1급 투자자 여기 들어간 7천 원, 8천 원, 만 원 이미 1월 달인데 다른 사람 AI가 엔비디아가 막 하고 AI가 막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 찾겠다면 난 소형주를 이게 보석 같은 주식이다. 그런 생각했다면 미리 이 주식을 알고 있어야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학대를 해보면 이 차트를 가지고 가기 전입니다. 거래가 여기서 실리네요. 실리잖아요. 계속 그죠? 그 거래가 폭발했어요. 폭발했는데 이 주식이 지금 현재 만 원이에요. 그 5천 원에 2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럼 3배 갈 걸 봐야죠. 15,000원 가야 되는 거죠. 15,000원 가서 행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최소한 5배 가야 되는데 25,000원 가서 행보해요. 그 다음에 10배 가잖아요. 그럼 8만 대 10배 가면 그럼 보시면 거래가 어디가 많이 났었죠? 엄청난 거래가 실렸죠. 이미 여기 1급 투자자는 엄청나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인구지 이런 거 더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밑에서 산 사람 팔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사셨잖아요. 지금 최근 들어. 그러면 나는 이미 여기 가일권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는 모든 거 파는 거. 이게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다 같아요. 거래가 폭발지고 3번 정도 나오면 파동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상승이 끝나고 다시 반등 파동이에요. 반등 파동 잡으면 이거 다시 몇천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3분기에 89억에 작년에 매출만큼 나왔어요. 그래도 89억, 90억 나와서 내년에 한 300억대 나오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갔거든요. 아직 내년도도 적자고, 그럼 25년도에 이제 흑자가 한 100억대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이게 8천억대 갔으니까 영업이익에 80배가 갔어요. 2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가 간 주식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반타작 날 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저도 내일 아침 모닝 인사이트를 하는데 엔비디아 매도 하라 그랬거든요. 매도 하라고 할 거예요. 5만 원, 500달러 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러면 이제 관련된 AI가 관련된 내년 1, 2, 3월 달에 미국이 1, 2, 3월에 도 저는 급락할 거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AI 관련된 종목은 폭락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끝난 주식은 빨리 나오는 게 좋고요. 지금 그래서 내일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자, 시청자님 정말 폭풍과 같은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뷰노는 이제 전략 매도 시그널을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고 손실 보시기 전에도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많은 도움 됐고요. 네. 정신이 바짝 드네요. 다행입니다. 이게 또 공부를 최병훈 다시 해야 전문가님의 되겠습니다. 매력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빠르게 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부 잘못할 수 있죠. 공부를 안 해서 문제입니다. 안 해서. 예. 잘못한 거는 교정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많이 보시고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내려놓아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예, 마음을 내려놓자 뭐 이런 건가요? 예,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쪽 회사로 지금 나와져 있는데 48,750원. 그러니까 약간 손실 구간이죠. 약간 손실 구간. 그리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께서는 이 프로텍을 가지고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패키징 쪽이다 보니까 또 HBM하고도 연결되는 뭐 그런 부분도 연결고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업황 속에서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프로텍은 뭐 중장기로 봤을 때 좀 괜찮은 겁니까? 내년까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체로 괜찮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HBM 쪽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모듈 패키징을 하는 업체죠. 스프레이 본딩을 하는 제조사입니다. 이 모듈 패키징 장비 업체도 이런 테스트 패키징 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종합반도체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OSAT 업체들이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증산을 했을 때 수혜를 얻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반도체 업체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업황이 악화가 됐지만 23년도 그리고 24년도까지 파운드리 증설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런 후공정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 뭐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전체적인 섹터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아무래도 이런 후공정 업체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주도 섹터가 어떤 쪽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후공정 업체들까지 하반기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살펴볼 텐데요. 뭐 지금 매수가 부근이시니까 어느 정도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뭐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단기로 이렇게 지지 라인이 나왔던 부분 여기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단기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7만 원대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지 여부 보시면서 단기 목표가 7만 원 보시면서 이런 후공정 업체들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로텍 내년까지 보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입증을 좀 해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봅니다. 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6,000원에 30%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얼마 안 최근에?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 원래 5만 5천원에 네, 샀다가 샀다가. 7만 한 3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셨어요. 제대로. 네, 그리고 또 다시
다시 들어가서 66,000원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30%. 그러셨구나. 예. 네, 30% 가지고 계시고 알테오젠 요새 좀 기세가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봐야 될까? 목표가 한번 네, 체크해 네.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팔았다고 왜 다시 또 사고 계속 그래요? 아니,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그럼 수익 갖고 있으면 수익이 되잖아요. 났으니까 이제 팔고. 예, 처음부터 사셔서 몇 프로 보고 사신 거예요? 5만 원대 샀으면? 50%요? 예, 그렇죠. 팔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판 가격에 7만 5천 내에 팔았으니까 지금 다시 사신 가격이 66,000원. 이제 66,000원. 내려오길래. 그렇고 7만 5천 6만 원 저 팔고 밑에 또 사고 예, 그랬네 예. 그죠? 예, 예. 그때는 100% 있었는데 이제 30%만 샀죠. 아, 그렇죠. 그건 잘하셨네요. 또 100%였어요? 팔았다가 다시 사가지고 네. 30% 팔았는데 비중 받아 다시 사가 오늘 잘간 더 사가는 그때 물리거든요. 네. 근데 먹었으니까 그게 한 뭐 40% 정도 먹었으니까 먹고 나서 비중 줄이는 잘한 게고요. 그리고 좋은 주식을 알테오제는 이제 바이오 이제 중에서 아주 좋은 이제 내용도 있고 좋은 주식이에요. 그럼 선택을 일단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가 알테오젠이 이제 기본 작년에 저가가 2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이제 이렇게 바이오나 이런 주식은 정확히 뭐 이슈로 이렇게 막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차트를 잘 모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뭐 3만 원, 6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22년도 작년 10월 달에 저가가 28,000원이니까 3배 정도 하면 거의 다 왔죠. 목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12만 6천인데 이 정도의 지금 금방 이제 보시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수렴을 딱 했습니다. 수렴을 하고 급등하고 거래가 실렸습니다. 지금 거래가 줄고 있죠. 줄은 상태에서 지금 주식은 올라가고 있죠. 그럼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고점이 12만 6천이니까 12만 6천은 이제 돌파한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위로 갔을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조금 또 대충 가서 한 9만 원 갖다 팔았다가 8만 대 갖다 팔았다가 다시 하다 보면 이 먹을 걸 확실히 못 먹어요. 이익 난 상태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보시면 지금 스토캐스티도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실린 거에 지금 주가는 위에 놀고 있잖아요. 이거 장기 차트로 월봉 차트로 그렇습니다. 주봉 차트로도 보시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가 거래가 많이 실렸습니다. 폭발했잖아요. 평상시 거래가 90만 주인데 여기는 2,900만 주니까 엄청나게 실렸어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그러면 반드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팔아먹어요. 단기들은. 우리 시청자들 팔듯이 팔잖아, 그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거래 실린 게 2만 원이니까 여기 4만 5천 원 정도 이하로 종가로 4만 5천 원 여기 보시면 4만 4천에서 6만 4천이니까 5만 4천 원 정도를 종가로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안 깨져. 안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가일권에 임박해 있거든 들어가려고. 이젠 급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럼 기술적으로 7만 원 안착하면 중요 이제 7만 원을 안착해줘야 돼. 7만 원 깨지면 다시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석에 이제부터는 급등을 가일권 들어가면 이것은 그냥 10만 원대로 그냥 갈 수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지금은 10만 원 이상을 보는 것보다는 9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올해 3만 원대니까 9만 이제 한 5천 원 정도 9만 원대 9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1차 목표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선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20일 잠깐 깨졌다가 전체적으로 바이오 악재로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12평선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평선이 6만 9천 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6만 9천 원 하에서 놀면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해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9만 원 정도 드리는데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아주 모양이 좋다. 그래서 저는 6만 9천 원 손절가
목표가는 9만 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12만 5천 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확실한 건 또 확실하게 먹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2차적인 목표가까지 좀 높게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네. 밀고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 네, 잘하시길 고맙습니다.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는 저희가 공통 종목을 MC넥스로 잡아봤습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이 가격대가 높아요. 그래요? 앞자리가 2번이나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지금 28,700원인 MC넥스가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최근에 뭐 일봉으로 봐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